며느리가 준 국밥을 먹던 남편이 쓰러졌는데 과연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지금 바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창문 사이로 스며들어 오래된 소파 위에 얼룩진 그림자를 만들어냈다. 김만수는 신문을 펼쳐들고 앉아 있었지만 시선은 활자 위를 맴돌 뿐 내용은 머릿속에 들어오지 않았다. 은퇴한 지 벌써 2년이 넘었는데도 여전히 이 무료함에 익숙해지지 못했다. 35년 동안 중학교 교단에 서며 바쁘게 살아온 그에게 이런 한가로운 시간은 오히려 고문과 같았다. 부엌에서 들려오는 경쾌한 칼질 소리가 그의 귀를 사로잡았다. 며느리 선주가 오늘도 부지런히 아침 준비를 하고 있었다. 만수는 신문을 내려놓고 부엌 쪽을 바라보았다. 정갈한 앞치마를 두른 선주의 뒷모습이 유난히 단정해 보였다. 결혼한 지 3년이 넘었는데도 그녀는 여전히 새댁처럼 집안일에 정성을 다했다. 선주는 시아버지의 시선을 느꼈는지 고개를 돌려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에는 어떤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았지만 만수는 그저 기분 좋게 받아들이기로 했다. 요즘 들어 며느리가 유난히 자신에게 잘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특별한 반찬을 따로 챙겨주고 건강에 좋다며 각종 차를 우려주고 심지어 발톱까지 깎아주겠다고 나서기도 했다. 아내 영자는 그런 며느리의 행동을 보며 미묘한 감정을 드러냈다. 겉으로는 며느리를 칭찬했지만 속으로는 왠지 모를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30년 넘게 살림을 도맡아 하며 가족을 뒷바라지해온 자신보다 며느리가 더 극진한 대접을 받는 것 같아서였다. 특히 남편이 며느리의 정성에 흐뭇해하는 모습을 볼 때면 가슴 한편이 묘하게 답답해졌다. 만수는 자신도 모르게 며느리의 진심을 의심하게 되었다. 이토록 완벽하게 시부모를 모시는 며느리가 과연 이 세상에 존재할까? 혹시 뭔가 숨겨진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스스로에게 화가 났다. 고마워해야 할 일을 두고 괜한 의심이나 하는 자신이 초라해 보였다. 선주는 국밥을 끓이며 정성스럽게 간을 맞춰보았다. 시아버지가 좋아하는 적당한 짠맛과 깊은 국물 맛을 위해 새벽부터 사고를 우려냈다. 그녀의 얼굴에는 항상 단정하고 차분한 표정이 자리 잡고 있었다. 감정의 기복이 거의 없어 보이는 그녀였지만 가끔씩 눈빛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번뜩이는 것을 놓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들 도연은 출근 준비를 하며 가족들의 이런 미묘한 기류를 외면하려 했다. 부모님과 아내 사이의 복잡한 감정들을 파악하고 있었지만 굳이 개입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작은 가정만 평안하기를 바랄 뿐이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도 만만치 않은데 집에서까지 신경 쓸 일이 많아지는 것을 원치 않았다. 국밥이 완성되자 선주는 정성스럽게 그릇에 담았다. 하얀 쌀밥을 올리고 파를 송송 썰어 올렸다. 그리고는 시아버지 앞에 공손히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버님, 오늘도 맛있게 드세요.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만수는 며느리의 이런 말에 기분이 좋아졌다. 하지만 동시에 저게 정말 진심일까? 라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너무나 완벽한 며느리의 모습이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이 세상에 이토록 완벽한 며느리가 존재할 리 없다는 생각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영자는 그런 남편의 표정 변화를 예민하게 포착했다. 흐뭇해하면서도 어딘가 경계하는 듯한 그의 모습에서 자신과 비슷한 감정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녀 역시 며느리의 과도한 정성이 때로는 부담스럽게 느껴졌다. 특히 남편이 며느리를 칭찬할 때면 오랜 세월 자신이 해온 정성은 당연하게 여겨지고 며느리의 작은 배려만 크게 부각되는 것 같아 서운했다. 이 평온해 보이는 아침 풍경 속에는 각자의 복잡한 감정들이 얽혀 있었다. 만수의 의심, 영자의 질투, 선주의 알 수 없는 속내, 그리고 도연의 회피. 이들은 모두 표면적으로는 화목한 가족의 모습을 연출하고 있었지만 그 아래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감정의 폭탄들이 도사리고 있었다. 창밖으로는 평범한 주택가의 일상이 펼쳐지고 있었다. 출근하는 사람들, 쓰레기를 내놓는 주부들, 학교로 향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보였다. 하지만 이 집안에서는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공기를 무겁게 만들고 있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어 보이는 평범한 가정이었지만 그 평온함은 언제 깨질지 모르는 얇은 얼음판 위에 놓여 있었다. 오후에 햇살이 서서히 기울어가는 시간, 만수는 거실 소파에서 졸음과 씨름하고 있었다. 점심 식사 후 찾아오는 나른함이 그를 감쌌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해서 아침에 그 국밥 맛이 신경 쓰였다. 분명히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가 있었다. 쓴맛이라고 하기에는 애매하고 그렇다고 이상하다고 하기에는 너무 미묘한 그 무언가. 부엌에서는 선주가 저녁 준비를 위해 다시 한번 국밥을 끓이고 있었다. 시아버지가 아침에 맛있게 드시는 모습을 보고 저녁에도 같은 메뉴를 준비한 것이었다. 그녀의 손놀림은 여전히 정확하고 차분했다. 마치 수십 년간 이 일을 해온 사람처럼 능숙하게 재료들을 다뤘다. 영자는 빨래를 개키며 며느리의 그런 모습을 지켜보았다. 오늘따라 며느리의 정성스러운 모습이 더욱 도드라져 보였다. 사실 영자 자신도 30년 넘게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해왔지만 이렇게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지는 않았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했을 뿐이었다. 하지만 며느리는 마치 특별한 손님을 대접하는 것처럼 매 끼니를 준비했다. 도연은 회사에서 돌아와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집안의 분위기를 살폈다. 겉으로는 평온해 보였지만 어딘가 묘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그는 이런 미묘한 기류를 감지하는데 익숙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 사이에 숨겨진 갈등들을 눈치채며 자란 덕분이었다. 저녁 식탁이 차려지고 가족들이 모였다. 선주가 정성스럽게 끓인 국밥이 다시 한번 식탁 위에 올랐다. 만수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한 모금 떠마셨다. 그 순간 아침에 느꼈던 그 이상한 맛이 다시 혀끝에 맴돌았다. 이번에는 더욱 확실했다. 분명히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가 들어 있었다. 만수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선주는 여전히 차분한 표정으로 자신의 밥을 먹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오히려 더 의심스러웠다. 선주야, 이거 뭐 특별한 거 넣은 거 아니야? 만수의 말에 식탁의 분위기가 순간 얼어붙었다. 선주는 고개를 들어 시아버지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에는 당황스러움과 함께 무언가 다른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특별한 건 딱히 없는데요.
평소보다 사고를 더 오래 우려서 그런 것 같은데. 영자가 날카롭게 개입했다. 괜히 의심만 하네. 며느리가 얼마나 정성껏 해주는데. 하지만 영자의 말투에도 어딘가 방어적인 느낌이 묻어났다. 사실 그녀 역시 며느리의 과도한 정성이 때로는 부담스러웠고 그 이면에 숨겨진 무언가가 있을 것이라는 의심을 품고 있었다. 만수는 다시 국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다. 여전히 그 쓴맛이 느껴졌다. 하지만 이제 와서 더 따지기도 어색한 상황이 되었다. 그는 애매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야, 맛있어. 그냥 뭔가 새로운 맛이 나는 것 같아서. 도연은 부모와 아내 사이에 이런 미묘한 신경전을 지켜보며 답답함을 느꼈다. 그는 화제를 돌리려 애썼다. 요즘 회사에서 야근이 많아서 집에서 먹는 따뜻한 밥이 더 맛있게 느껴져요.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식탁의 분위기는 쉽게 풀리지 않았다. 각자 자신만의 생각에 빠져 있었고 겉으로는 평범한 저녁 식사를 이어가고 있었지만 속으로는 복잡한 감정들이 꿈틀거리고 있었다. 선주는 조용히 밥을 먹으면서 시아버지의 반응을 관찰했다. 그의 의심스러운 눈빛을 놓치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에는 여전히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처럼 차분했다. 영자는 남편의 의심과 며느리의 침착함 사이에서 묘한 불안감을 느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살고 있지만 서로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특히 며느리에 대해서는 결혼 3년이 넘도록 여전히 속을 알 수 없는 사람이라는 느낌이 강했다. 식사가 끝난 후에도 그날의 이상한 기운은 계속 집안을 맴돌았다. 만수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는 척하며 계속해서 그 쓴맛에 대해 생각했다. 그것이 단순한 착각일까? 아니면 정말로 무언가 다른 것이 들어있었던 걸까? 영자는 설거지를 하면서 며느리의 요리 솜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다. 분명히 훌륭한 솜씨였다. 하지만 그 완벽함이 오히려 의심스러웠다. 과연 누군가가 이토록 완벽하게 시부모를 모실 수 있을까? 이렇게 각자의 의심과 불안이 조용히 자라나고 있었다. 겉으로는 여전히 평범한 가족의 모습이었지만 그 평온함 아래에서는 무언가 어둡고 불길한 것들이 싹트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아직 이것이 단순한 의심에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 저녁 8시 가족들이 다시 식탁에 둘러앉았다. 선주가 또다시 정성스럽게 끓인 국밥이 각자의 자리 앞에 놓여 있었다. 오늘 하루 종일 만수의 머릿속을 맴돌던 그 이상한 맛에 대한 의심이 이제는 확신에 가까워지고 있었다. 그는 숟가락을 들면서도 주저하는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영자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예민하게 포착했다. 그의 눈빛에서 단순한 의심을 넘어선 어떤 두려움 같은 것을 읽어낼 수 있었다. 그녀 자신도 오늘 하루 종일 마음이 불편했다. 며느리의 지나친 정성이 과연 순수한 마음에서 나온 것일까 하는 의문이 계속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다. 도연은 부모님의 이상한 분위기를 감지했지만 여전히 무시하려 애썼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만으로도 충분히 지쳐 있는 그에게 가족 간의 미묘한 신경전은 피하고 싶은 일이었다. 하지만 식탁에 감도는 긴장감은 무시하기에는 너무나 짙었다.
선주는 평소와 같은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하지만 유심히 관찰하는 사람이라면 그녀의 눈빛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계산적인 빛이 번뜩이는 것을 놓치지 않았을 것이다. 그녀는 시아버지가 숟가락을 드는 모습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다. 만수는 마침내 결심을 하고 국물 한 숟가락을 입에 넣었다. 그 순간 그가 하루 종일 걱정해왔던 그 쓴맛이 더욱 강하게 혀끝을 자극했다. 이번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분명히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가 들어 있었다. 그의 얼굴이 순간 일그러졌다. 두 번째 숟가락을 뜨려던 만수의 손이 갑자기 떨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미세한 떨림이었지만 점차 심해졌다. 숟가락이 그릇에 부딪히는 소리가 식탁의 정적을 깼다. 가족들의 시선이 일제히 그에게 모였다. 아버지, 괜찮으세요? 도연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다. 하지만 만수는 대답할 수 없었다. 갑자기 숨이 가빠지기 시작했고 가슴이 답답해졌다. 그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져 갔다. 영자가 놀란 표정으로 남편에게 다가갔다. 그의 이마에서는 식은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직감한 그녀는 즉시 행동에 나섰다. 119, 빨리 119 불러. 영자의 다급한 외침에 도연이 서둘러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하지만 그 순간 만수의 몸이 갑자기 앞으로 쏠렸다. 그는 가까스로 중얼거렸다. 이상해. 뭔가 이상해. 그 말을 마지막으로 만수는 의식을 잃었다. 그의 몸이 의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졌고 그 충격으로 앞에 있던 국밥 그릇이 뒤집어졌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그릇은 바닥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아버님, 선주가 비명을 질렀다. 하지만 그녀의 비명 소리에는 놀라움보다는 다른 감정이 섞여 있는 것 같았다. 영자는 남편을 부축하려 했지만 그의 몸은 이미 완전히 힘을 잃은 상태였다. 구급차를 기다리는 동안 영자는 바닥에 흩어진 그릇 조각들을 치우려 했다. 그런데 그때 그녀의 눈에 이상한 것이 보였다. 깨진 그릇 조각 사이에 작고 낡은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히 그릇에 붙어 있던 라벨이나 스티커인 줄 알았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그것은 손으로 쓴 글씨가 적힌 쪽지였다. 영자는 조심스럽게 그 쪽지를 집어들었다. 종이는 오래되어 누렇게 변해 있었고 글씨는 다급하게 써내려간 것처럼 보였다. 쪽지를 펼쳐본 영자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다. 거기에는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다. 이 집안의 주인은 당신이 아닙니다. 당신 옆에 사람을 믿지 마십시오. 영자는 쪽지를 들고 있는 손이 떨리는 것을 느꼈다. 이게 대체 무슨 의미일까? 누가 이런 쪽지를 국밥 그릇 밑에 숨겨놓은 것일까? 그리고 이것이 남편의 갑작스러운 쓰러짐과 관련이 있는 것일까? 그녀는 고개를 들어 며느리와 아들을 번갈아 쳐다보았다. 도연은 아버지의 상태에만 집중하며 119 상황실과 통화하고 있었다. 하지만 선주의 표정에서 영자는 무언가 다른 것을 느꼈다. 놀라움과 당황스러움이 아니라 마치 이 모든 상황을 예상하고 있었던 것 같은 그런 표정이었다.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영자는 쪽지를 재빠르게 주머니에 숨겼다. 지금은 남편의 생명이 우선이었다. 하지만 이 쪽지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모든 일의 진실이 무엇인지 반드시 알아내야 한다는 결심을 굳혔다. 집안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구급대원들이 들어와 만수를 들것에 옮겼고 가족들은 서둘러 병원으로 향했다. 하지만 그들이 떠난 빈집에는 깨진 그릇 조각들과 흘러나온 국물, 그리고 감춰져 있던 비밀의 흔적들만이 남아 있었다. 그 순간부터 이 가족의 평온했던 일상은 완전히 끝이 났다. 그들이 알지 못했던 어둠 속의 진실들이 하나둘씩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할 것이었다. 병원 응급실의 차가운 형광등 아래 만수는 여전히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다. 의사들이 분주히 움직이며 각종 검사를 실시하는 동안 가족들은 복도에서 초조하게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영자의 마음은 남편의 상태보다도 주머니 속에 숨겨둔 그 쪽지에 더 쏠려 있었다. 도연은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쓰러짐에 큰 충격을 받은 상태였다. 평소 건강하다고 여겨왔던 아버지가 이렇게 갑자기 쓰러질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복도를 왔다 갔다 하며 의사의 소견을 기다렸다. 선주는 의자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어 보였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여전히 그 알 수 없는 침착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유심히 관찰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지만 전혀 동요하지 않았다. 영자는 마침내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화장실로 간다는 핑계를 대고 자리를 떴다. 조용한 복도 한쪽 구석에서 그녀는 주머니에서 쪽지를 꺼내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보았다. 글씨체를 유심히 들여다보던 그녀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다. 이 글씨가 낯익었다. 아니, 낯익은 정도가 아니었다. 이 글씨는 분명히 아들 도연의 것이었다. 영자는 30년 넘게 아들의 글씨를 봐온 어머니였다. 어릴 적 숙제를 봐주던 때부터 성인이 된 후 가끔 쓰는 메모지까지 그의 글씨 특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특히 당신이라는 글자의 이응 모양과 마십시오에서 시옷을 쓰는 특유의 방식은 도연만의 것이었다. 영자는 가슴이 쿵쾅거리는 것을 느꼈다. 대체 왜 아들이 이런 쪽지를 썼을까? 그리고 이것을 며느리의 국밥 그릇에 숨겨둔 이유는 무엇일까? 한 가지 더 이상한 점이 있었다. 쪽지의 종이 재질과 색깔이 오래된 것 같았지만 글씨는 비교적 최근에 쓰인 것 같았다. 잉크의 색깔도 선명했고 종이에 완전히 스며들지 않은 상태였다. 누군가가 일부러 오래된 종이에 최근에 이 글을 써넣은 것 같았다. 영자는 복도로 돌아와 아들과 며느리를 번갈아 보았다. 도연은 여전히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의사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하지만 영자의 눈에는 그의 걱정이 진짜인지 의심스럽게 느껴졌다. 며느리 선주는 여전히 그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의사가 나와서 검사 결과에 대해 설명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지만 극도의 스트레스로 인한 일시적인 실신으로 보인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정확한 원인을 알기 위해서는 더 정밀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혹시 최근에 특별한 스트레스를 받으신 일이 있으셨나요? 의사의 질문에 가족들은 서로를 바라보았다. 도연이 먼저 입을 열었다. 특별한 일은 딱히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영자는 그 말을 들으며 아들의 표정을 유심히 관찰했다. 뭔가 숨기고 있는 것 같은 미묘한 기색이 느껴졌다.
병실에 만수가 옮겨지고 가족들은 밤새 교대로 간병을 하기로 했다. 새벽 2시경 도연이 집에 옷을 가지러 가고 영자와 선주만이 병실에 남았다. 만수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영자는 이때를 기회로 삼아 며느리와 진솔한 대화를 나누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선주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머님, 제가 말씀드릴 것이 있어요. 선주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공손함이 사라져 있었다. 대신 어딘가 차가운 결의 같은 것이 묻어났다. 영자는 본능적으로 경계심을 느꼈다. 사실 저는 이 집안의 비밀을 알고 있어요. 선주의 말에 영자의 심장이 벌렁거렸다. 그녀가 무엇을 알고 있다는 것일까? 도연 오빠가, 아니, 도연이 정말 아버님의 친아들인지 의문이었거든요.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영자의 얼굴에서 혈기가 싹 빠져나갔다. 30년 넘게 꽁꽁 숨겨왔던 그 비밀을 며느리가 알고 있다니. 25년 전 어머님이 잠시 친정에 가 계신 동안 아버님이 다른 여자와 그 여자가 임신을 했고 그 아이가 바로 도연이에요. 어머님은 그 사실을 알고도 그 아이를 데려다 키우셨죠. 선주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영자의 가슴을 파고들었다. 그 고통스러웠던 시절의 기억들이 한꺼번에 되살아났다. 남편의 배신,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받아들이기로 한 결단. 그 쪽지는 제가 도연에게 진실을 알려주고 쓰게 한 거예요. 선주의 고백에 영자는 말을 잃었다. 며느리가 아들을 이용해서 자신을 궁지로 몰아넣은 것이었다. 시어머니, 이제 제가 이 집안의 진짜 안주인이 되는 거죠? 선주의 입가에 섬뜩한 미소가 번졌다. 그동안 보여왔던 단정하고 순종적인 며느리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 있었다. 그 자리에는 냉철하고 계산적인 여자만이 남아 있었다. 영자는 절망 속에서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이 모든 정성, 이 모든 배려가 결국 이 순간을 위한 계획이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다. 며느리는 처음부터 이 가족의 약점을 파악하고 있었고 그것을 이용해 자신의 위치를 공고히 하려 했던 것이다. 왜 이렇게까지? 영자의 떨리는 목소리에 선주는 차갑게 대답했다. 이 집에서 제대로 된 대접을 받으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살기에는 너무 답답했거든요. 병실의 정적 속에서 두 여자는 서로를 마주보고 있었다. 30년간 숨겨온 비밀이 드러난 순간 이 가족의 모든 것이 송두리째 흔들리기 시작했다. 새벽 4시 병실의 희미한 조명 아래서 만수가 천천히 눈을 떴다. 처음에는 어디에 있는지조차 파악하지 못했지만 점차 의식이 또렷해지면서 병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의 시선이 침대 옆에 앉아 있는 아내와 며느리에게 닿았다. 영자의 얼굴에는 지난 몇 시간 동안 흘린 눈물의 흔적이 역력했다. 반면 선주는 여전히 그 차분한 표정을 유지하고 있었지만 그녀의 눈빛에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날카로움이 서려 있었다. 당신, 깨어났구나. 영자의 목소리는 쉰 듯 갈라져 있었다. 만수는 무언가 심각한 일이 있었다는 것을 직감했다. 그의 머릿속에는 쓰러지기 직전의 기억이 천천히 되살아나고 있었다. 그 이상한 쓴맛, 그리고 뭔가 잘못되었다는 확신. 뭔가 이상했어. 그 국밥에
만수의 중얼거림에 영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녀는 주머니에서 그 운명적인 쪽지를 꺼내 남편 앞에 내밀었다. 이걸 봐. 만수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받아들었다. 글씨를 읽어가면서 그의 얼굴은 점점 굳어졌다. 특히 그 글씨체가 누구의 것인지 알아차렸을 때 그의 눈빛은 완전히 변했다. 이게 도연이 글씨야? 영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눈물이 다시 흘러내렸다. 그리고 그녀는 지난 25년간 혼자 짊어져 왔던 그 무거운 비밀을 남편에게 털어놓기 시작했다. 도연의 진짜 출생의 비밀, 그리고 며느리가 그 모든 것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까지. 만수의 얼굴에서는 여러 감정이 교차했다. 충격, 당황, 그리고 깊은 절망. 자신이 저질렀던 과거의 실수가 이렇게 가족 전체를 파괴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그는 아내가 25년간 얼마나 큰 고통을 감내했는지 새삼 깨달았다. 영자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다. 선주는 그들의 참회와 화해를 차갑게 지켜보고 있었다. 그녀에게는 이 부부의 감정적인 화해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다. 이미 자신의 목적은 달성했고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갈 시간이었다. 아침 7시경 도연이 짐을 가지고 병원에 도착했다. 하지만 병실의 분위기를 보자마자 무언가 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직감했다. 아버지는 깨어나 있었지만 얼굴이 창백했고 어머니는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다. 그리고 아내 선주는 아내의 표정에서 그는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낯선 면을 발견했다. 도연아, 앉아라. 아버지의 무거운 목소리에 도연은 의자에 앉았다. 그리고 그는 자신의 출생에 관한 진실을 듣게 되었다. 자신이 생각해왔던 가족의 모습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충격적인 사실을. 처음에 도연은 그 사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하지만 점차 어릴 적부터 느꼈던 미묘한 위화감들이 설명되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자신 사이의 어색한 거리감, 어머니의 지나친 보호욕, 그리고 가끔씩 아버지가 자신을 바라보는 복잡한 시선들. 그래서 그 쪽지를 쓴 거야? 아버지의 질문에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다. 선주가 진실을 알려주고 나서 그는 며칠간 심한 혼란에 빠졌었다. 그리고 분노와 절망 속에서 그 쪽지를 썼던 것이다. 하지만 그것을 어떻게 사용할지는 생각해보지 못했다. 모든 것은 선주가 계획한 대로였다. 며칠 후 만수는 퇴원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온 가족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동안 유지해왔던 평온한 일상은 산산조각이 나 있었다. 각자는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몰라 했다. 가장 큰 변화는 선주에게서 나타났다. 더 이상 그녀는 순종적이고 정성스러운 며느리가 아니었다. 대신 집안의 실권을 쥐고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바꾸려 했다. 시부모에게는 냉담했고 남편에게는 강압적이었다. 이제 이 집은 제가 운영하겠어요. 선주의 선언에 영자는 속절없이 눈물만 흘릴 뿐이었다. 25년간 지켜온 가정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도연은 달랐다. 출생의 비밀을 알게 된 후 그는 오히려 가족에 대한 애착이 더 깊어졌다. 혈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친아들처럼 키워준 어머니, 그리고 실수를 저질렀지만 여전히 자신을 아들로 인정해주는 아버지에 대한 고마움이 커졌다. 어느 날 저녁, 도연은 마침내 결단을 내렸다. 그는 선주에게 다가가 차분히 말했다. 선주야, 우리 이혼하자. 선주는 처음으로 당황한 기색을 보였다. 자신의 계획에 없던 일이었다. 당신이 원하는 게 이 집이라면 나는 이 집을 떠나겠어. 하지만 우리 부모님을 더 이상 괴롭히지는 말아줘. 도연의 말에 선주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진짜 모습이 드러난 상황에서 더 이상 연기를 할 필요는 없었다. 결국 선주는 짐을 싸서 집을 떠났다. 떠나면서 그녀는 마지막으로 영자를 바라보며 차갑게 말했다. 시어머니, 결국 제가 이긴 거예요. 이 집은 이제 예전 같지 않을 거니까요. 선주가 떠난 후 집은 텅 빈 느낌이었다. 거실에는 여전히 그날 깨진 그릇의 흔적이 남아 있었고 부엌에서는 희미하게 국밥 냄새가 나는 것 같았다. 영자는 아들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내가 내 친아들이든 아니든 넌 내 가슴으로 낳은 자식이다. 도연도 어머니를 꽉 안았다. 혈연을 뛰어넘은 진짜 가족의 정을 느끼는 순간이었다. 만수는 그런 모자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자신의 실수로 시작된 이 모든 일들이 결국 가족을 더 단단하게 묶어준 셈이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치러야 했던 대가는 너무나 컸다. 저녁이 되자 라디오에서 80년대 유행가가 흘러나왔다. 애달픈 멜로디가 빈 집안을 채웠다. 식탁에는 이제 세 사람의 자리만이 남아 있었다. 그들은 조용히 저녁을 먹으며 각자의 생각에 잠겼다. 바닥에는 여전히 그날의 쪽지 조각들이 몇 개 남아 있었다. 찢어지고 구겨진 종이 조각들은 마치 이 가족이 겪어온 상처들을 상징하는 것 같았다. 하지만 그들은 알고 있었다. 상처는 아물 수 있고 찢어진 것도 다시 꿰맬 수 있다는 것을. 비록 예전과 똑같지는 않겠지만 새로운 방식으로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노래가 끝나갈 무렵 영자는 조용히 일어나 바닥의 종이 조각들을 치웠다. 그리고 새로운 하루를 위해 내일의 식단을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번에는 국밥이 아닌 다른 것으로.